모두가 잠든 새벽 2시. 그런데 어디선가 도란도란 정겨운 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은밀하고 속 깊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 여기는 FM 99.9MHz, 경기 서북부 FM 95.5MHz 경기방송 야반도주 시즌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반도주 시즌2에 와주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황금 주파수가 맞긴 맞나 봐요. 99.9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바로 차가닥 99.9 이렇게 나오는데 95.5는 아직까지 좀 낯섭니다. 저희 사장님이 아직 안 들으셨겠죠. 야, 너는 경기방송 다니면서 헷갈려. 경기 서북부 95.5MHz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허윤선 작가한테 아침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대요. 전화 한 통이 걸려와서 모르는 전화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모르는 전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안 받잖아요. 근데 계속 울리더래요. 그래서 설마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지 해서 딱 받았는데 갑자기 전화 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저 고은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고은. 예, 고은이요? 고은? 누구지? 갑자기 고은이에요, 저 시인. 시인 고은님께서 우리 허윤선 작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늦여름에 이제 고은 시인이 수원 시민이 되셨잖아요. 수원으로 이사를 오셨잖아요. 상광교동에 오셨습니다. 광교동, 광교산 자락에 이제 거처를 옮기셨어요. 안성에서 쭉 이렇게 집필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광교산 자락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 고은 시인이 이사를 하면서 이제 뭐 수원시 전체가 수원을 인문학 도시로 만들겠다 뭐 이래가지고 들썩들썩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저희 팀이 이제 고은 시인에게 메일을 보냈던 거예요. 아우, 수원 시민 되신 거 환영합니다. 예, 경기 도민이신데 가까운 곳에 오셨네요 하면서 이렇게 메일을 드렸는데 그 메일을 보시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고은입니다 하셨는데 너무 반갑죠. 예, 해마다 이 늦가을 되고 겨울에 초입에 노벨상 소식 되면은 늘 순위에 오르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노벨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어가 영어나 또는 그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이렇게 번역을, 그분의 작품 세계를 그대로 번역할 만큼의 그렇게 그 많이 알려진 그런 언어가 아니잖아요. 일본어하고도 다르게 그런 어떤 언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 못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후보에, 이번에는 뭐 4위 정도에 올라왔다고 어떤 도박사 사이트에서 그러던데 10대 1 배당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시인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그런 시인이 벌써 저하고 거리상으로 보면 한 5분 거리에, 야 세상에, 저도 광교산 자주 가는데 여러분 광교산 자주 가시죠? 정말 이런 시인이 왔습니다. 조만간 저희 경기방송을 통해서도 고은 시인님을 만나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해 봅니다. 자, 장나래 캐스터, 오늘은 어떤 노래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또 책 고은 작가님을 얘기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가을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좀 책을 요즘 많이 못 읽는 편이에요. 근데 또 우리나라 한 달 책 읽는 게 0.2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적게 읽는 거죠. 우리 아반도즈 시즌2 청취자분들이 저에게 좋은 책 좀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잔잔한 노래 두 곡을 준비해 봤는데요. 조수미의 나가거든,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리짓 오버 트러블 버러, 이렇게 두 곡입니다. 네, 야반도주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영어 발음이 참 어려워요. 이 노래는 특히 주옥 같은 명곡인데,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트러블이었나 어쨌든 험한 세상 다리가 되고 싶다는 주옥 같은 노래, 어떻게 질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나래 캐스터가 독서 얘기하니까 에피소드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그 부회장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회장님 방이 제일 높은 방, 이렇게 제일 잘 돼 있는 막 으리으리한 방,
거기 들어가죠. 뭐 잘못했나, 뭐 야반도주에서 제가 뭐 이상한 말 했나, 뭐 하도 뭐 한두 개가 아닌데 뭘까, 뭐 이래가지고 쑥 들어갔는데 회장님이 책장을 이렇게 보면서 책을 이렇게 그 구비를 해놨다고 이제 그 가서 좀 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좋으시죠? 열린 책장.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쭉 봐가지고 이제 한 권을 이제 제일 좀 이제 있어 보이는 책, 뭐 있어 보이는 책 제목을 이렇게 쓱 해가지고, 잘 읽겠습니다. 하고 착 이렇게 왔습니다. 한 일주일 지났는데요. 예. 책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방이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가방을 출퇴근하는 가방에 늘 넣어주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설문조사하면 이거를 독서 기록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뭐 한 권도 못 읽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한 권도 제대로 읽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방 읽는 것일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야도녀들을 모셔서 한번 독서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법계 서성이고 계시는 우리 야도녀들 불러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내 사람인 걸 알아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화사해집니다. 스튜디오가 그냥 환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27살 작년부터 일을 갈았습니다. 오, 라디오스타 시즌 1에서 본선에서 떨어지고 다시 1년 만에 찾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소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소환님. 아마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와, 안녕하세요. 김혜주입니다. 네. 동기동창을 만났어요. 오. 저도 역시 시즌 1에서 고배를 마시고 네. 굉장히 가슴 아파하다가 야. 살만 찌고 다시 돌아오게 된 김혜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참. 이 각별한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두 분 이렇게 그 제비뽑기를 권대희 씨가 어떻게 하셨는데 짜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스토리로 두 분이 탁 만나셨어요. 드라마 같은. 예. 그러니까요. 작년에 고배를 마시고 이를 빡빡빡빡 갈다 오신 이 정수환님 그리고 작년에 역시 네. 고배를 마시고 살만 찌다 오신 그러게 말이에요. 겸손하신 표현입니다. 아니, 살찌신 게 이 정도시면 세상에. 제가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혜주님, 다 두 분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주신 게 저희로서는 뭐 황송하고요, 감사드리고, 근데 참 이렇게 그 도전하는 삶은 역시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작년에 떨어졌는데 뭐 이러면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남 부끄럽기도 하지만 당당하게 두 분 다 도전을 하셨어요. 자, 정소환님은 일을 팍팍팍팍 가셨다라고 하시지만 이 두 번째 도전을 할 때 사실 남모를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갈등이 많았죠. 네. 근데 질문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모르겠어요. 예. 갈등은 아니었고 네네. 그냥 저는 준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지금 또 다른 곳에서 DJ를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요. 네. 하면서 꼭 이때 다시 나와야지 좀 네. 이런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혹시나 이제 이 라디오스타 시즌 2가 네. 언제쯤 할까 뭐 이런 거 중간중간 이렇게 클릭도 해보시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원래 경기 방송을 수원 살 때부터 아침에 들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워낙 익숙한 매체기도 하고요. 네. 항상 들어갔었어요. 그러셨군요. 이쯤에 나올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네. 한 8월부터 네. 한 7, 8월부터는 계속 들어가면서 시즌2는 나오겠지 막 예.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김혜주님, 작년에는 우리 그 영화 라디오스타의 주연 배우였던 박중훈님이 이제 시즌 1을 홍보를 하셨어요. 네. 쭉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에 이제 박중훈님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 출전을 결심을 하셨었나요? 네, 목소리도 듣고 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청각 오감각을 네, 다 네. 활용해서 예. 정보를 얻은 후에 예. 지원을 했었으나 예. 그걸로 끝났고 아, 아니 끝났을 때 느낌이 네. 어떠셨어요? 그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일단은요. 예. 저는 일단 학생들한테 예.
도전하는 정신은 아름답다. 어. 평생 꿈과 희망을 갖고 예, 살아라. 예, 예. 이랬기 때문에 예. 떨어져도 당당하게 예. 이렇게 도전하는 거다. 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예. 학생들한테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야 멋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나타났네요. 이렇게 제가. 네, 이번에 이제 시즌 2에 오실 때는 그래도 사실 아무리 그래도 교수님이시고 학생들한테 또 얘기를 했는데 야, 이번에까지 해서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은 혹시 없으셨어요? 제가 걱정을 했으면 아예 도전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학생들한테 말로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변화가 없으면 성공은 점점 멀어진다. 이런 강의를 해놓고서 저는 혼자 소심하게 떨어지면 너무 안 맞는 행동이라 예. 언행일치를 하려고 이게 노력 중인 사람이라 아. 예, 그래서 물론 붙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붙기를 바라지만 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에 승복해야죠. 아 멋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멋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대방이시면은 더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네, 멋있습니다. 아유. 그렇죠. 예. 아니 이 과찬의 기회에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살짝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경북 경산에 있는 대경대 방송 MC과에서 방송 MC과에서. 네. 학생들한테 뭐 방송 멘트, 연기 뭐 이런 걸 네.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네. 뭐 멘트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드립 네. 뭐 이런 거에서 실제 방송하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또 유쾌하기도 하고 또 힘을 받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더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웃음소리 네. 막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질문하고 발표하고 이런 모습들이 네. 제 삶의 원동력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되게 활기차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두 분이 입장과 처지는 비슷합니다만 약간 분위기는 살짝 이렇게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야,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백수입니다. 솔직 담배. 야. 네, 졸업 예정자로 있지만 네. 사실상 백수. 네. 어떤 네. 그 학교에 어떤 공부하시거나 어떤 지향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저는 꿈은 아나운서인데 네. 정말 하고 싶은 건 DJ가 하고 싶어요. DJ가 네, 네. 왜요? 아나운서는 TV에도 나오고 또 결혼도 잘하고 이렇게 알려지니까. 결혼이요? 네. 뭐 그러잖아요. 시집도 막 너무 옛날 생각인가? 아. 요즘은 요즘은 하긴 저는 그런 사람 요즘은 아닙니다. 여기 그 프로야구장에서 저 물벼락도 맞긴 맞더라. 아, 맞아요. 그렇죠. 예. 스포츠 아나운서. 네. 예. 아니, 저는 아나운서를 꿈을 두고 있지만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방황을 했었거든요. 네.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네.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연을 한번 보내보자 그러고 당시에 듣던 밤 프로그램을 보냈는데 예.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채택이 된 것보다 그 청취자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어요. 예. 저를 모르는데도 저한테 막 따뜻한 말하고 위로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가 이런 거구나. 맞아요.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 일상을 공유하고 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네. 해주고 네. 이렇게 힘을 받는 거구나. 그걸 딱 깨달으면서 나도 나중에 그런 DJ가 돼야지. 나도 같이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네, 웃어주고 네. 그런 DJ가 돼야지 이런 야, 생각했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겠지만 요즘 같아서는 그 뭐 힐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치유가 됐어요, 정말로. 야, 네. 정말. 네. 야. 그래서 정말 그때 힘을 받고 좀 이렇게 그 질풍노도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안정이 됐던가요? 그쵸, 뭐 깻잎 머리 이러는 거 머리 단정하게 하고 예. 네,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그 대학 열심히 가고 그렇게 해서 나름 준비를 정말요. 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그 TV의 영상 시대가 너무나 폭주를 하면서 라디오가 과연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저런 네. 얘기들이 서로 전파가 되고 그런 거는 참 라디오만이 갖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증인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야, 네, 그렇구나. 정말. 네. 우리 교수님은 라디오에 관련된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라디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DJ 저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와, 저럴 때 어떻게 느끼셨을까? 그리고 그 목소리만 갖고도 여러 가지를 저 혼자 생각뿐만이 아니라 발전시켜서 감흥을 받고 감동을 받고 제 생활에 적용시킬 수까지 있는 어떤 생활의 지침서 같은 오디오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옛날부터 중학교 때부터 저는 쭉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교수를 하면서도 항상 라디오 DJ에 대한 꿈을 이렇게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연을 읽으실 때 읽는다는 느낌보다도 말해 주실 때, 전달해 주실 때 굉장히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렇게 그 힐링뿐만이 아니라 치료의 느낌까지 받을 때가 있어요. 간접 경험을 하면서요. 그래서 DJ의 역할은 정말 크구나. 많은 사람들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라디오에 대한 무한 사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어떨 때 보면은 이거 라디오 어떤 분 얼굴도 안 보이시고 그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반응도 별로 이렇게 적으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이랬는데 아침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출근 시간에 어떤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어떤 분의 문자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우리 그 음악 여행 하시는 강현주 DJ가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암 투병 중이신데 갑상선 암인데 이제 주부님이신데 이제 그 계속 이제 말기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이 어떻게 됐는지 중간 결과를 이제 그 통보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떨린다고 이런 마음을 이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그리고 나서는 그 문자가 소개된 뒤로는 저도 갑상선이었는데 괜찮아요. 저 지금 멀쩡해요. 힘내세요. 뭐 힘내라는 문자가 쫙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 다음에 결국 그분이 이 남편과 함께 이제 눈시울을 적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힘 받으면서 가고 있다고 이런 문자가 쇄도를 하고 이어지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힐링을 해주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같은 동네를 산다고 해도 비록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나와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니까 비슷한 상황에 또 비슷한 어떤 따뜻한 숨결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라디오가 참 신기한 매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음악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힐링이 되고픈 두 분인데요. 자, 한 곡씩 한번 그 선곡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께서 소개해 주시는 노래 두 곡을 딱 모아서 한꺼번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는 소울라이츠의 도시의 밤이란 곡을 선곡했는데요. 혹시 밤에 도시를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학교를 통학하면서 기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 한강 다리를 건널 때 그 화려한 네온사인, 헤드라이트 불빛 이런 거 보면 내가 도시에 있구나. 정말 그 도시를 좀 즐겨보는 것도 이 밤에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제가 선곡한 곡은 15N의 I Dream이라는 곡인데 소녀 두 명이 진짜 15살짜리 소녀 두 명이 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그런 긍정적인 순간을 상상하면서 들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도시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이제 소녀의 꿈을 상상을 하자. 자, 두 곡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반도주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라디오스타 시즌2 도전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의 밤거리를 걸면서 꿈을 꾸는 그런 음악. 이 새벽에 이제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두 분께서 열심히 이렇게 멘트를 분위기 있게 쭉 해주고 계시는데 요 앞에 우리 그 촬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조준 감독님 계속 비염이 있으셔서 킁킁거리시고 사리가 드셔서 콜록콜록 하시고 참 분위기 참 좋으시죠. 자, 지금 방송을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소출력 방송에서 하고 계신가요? 공동체 라디오요. 공동체 라디오. 네, 관악 FM. 관악 FM. 네. 예. 이 관악 FM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이제 오디션에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네.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한 방송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또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 네. 심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심야 프로그램 몇 시예요? 11시요. 밤 11시? 네, 영화 음악 프로그램 영화 진행하고 있거든요. 음악.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네.
좀 따뜻하게 들려드려야 귀가 편하니까 네.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제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그런지 마치 이제 고향에 오신 것처럼 이제 나긋나긋하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그 교수님은 이제 학교는 대구신데 네, 네. 이 댁은 지금 어디세요? 서울 종로구. 종로구에서. 네, 네. 아이고, 그러면은 그 학교 다니실 때 강의하시러 가실 때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 예.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네. 강의를 꽉 채워서 아침에 갔다가 밤에 오기 때문에 아, KTX를 타고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이 강의를 하는 게 상당히 그 배고픈 직업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배가 쫙 고프잖아요. 이게 길을 네. 쫙 가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네, 한 가지 네, 핑계를 예. 얻은 거죠, 예, 저한테는. 예, 그래가지고 틈나는 대로 계속 먹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안 됐던 탓인가 봐요. 예, 예. 예. 그래갖고 열정은 가득한데 네. 가득한 만큼 네. 같이 몸도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저 혼자 좋아하네요, 굉장히. 아니요, 사셨다는 걸 아니요, 얘기하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왜냐면은 네. 이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환이나 이런 게 먼저 떠올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식사는 잘 챙기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컨디션이 좋아야, 몸 네. 상태가 좋아야 사실은 학생들한테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네. 저도 에너지를 받아서 더 크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서로서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몸 관리,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그 열심히 가르친 또 학생들이 또 사회 취업도 좀 잘 되고 네. 다양하게 자기 꿈을 실현해 나가는 걸 보면은 참 기분이 좀 괜찮으시죠.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저는 그 학생들이 혹시나 무슨 오디션 놓친 게 있을까봐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너희들 오디션 보러 갈 때 나랑 마주치는 적도 있을 수도 있다. 도망가지 말아라. 뭐가 내가 잘못했냐 뭘.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하면서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다가 실제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예.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쑥스러워하다가 예. 에라 모르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예. 교수님 하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잘 보세요 하면서 막 그러면 수줍게 뛰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도 더 힘이 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뭐 떨어졌지만 네. 그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또 이렇게 담아서 최종까지 아니더라도 최종 전에서 또 고배를 마셨지만 그 제자한테 더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아서 나름대로 또 다른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맞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평가라는 건 늘 상대적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이게 뭐 절대적으로 뭐 된 사람 안 된 사람 이렇게 가를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한 건 정말 도전하는 그런 어떤 열정 정말 하나 좀 배우게 됩니다. 저도 저도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딘가 좀 도전을 해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선곡을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한 분 한 분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곡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아이 투 아이의 그리고 그려요라는 곡인데요. 네. 제가 작년에 이 시즌 1 딱 떨어지고 나서 엄청 들었던 노래예요. 아. 가사가 좀 들어보시면은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약간 그런 기분이어서 시즌 1 떨어졌을 때 딱 소개팅 나가서 저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저를 택하지 않은 차인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 1년 동안 예. 기다렸어요. 다시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가사도 어떤 그런 내용의 노래인가 봐요. 네, 약간 그대는 모르겠죠. 내 마음을 모르나 봐요. 다가갈 수 없는 이런 그런 곡입니다. 네. 네, 야반도주 시즌 2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라디오스타 시즌 2에 도전하신 정소환 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다고 이렇게 선곡을 하신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려요 아이 투 아이. 야, 참 지난 1년간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요. 굉장히 또 있기 위해서 또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하지만 또 꿈을 향해서 또 간절하게 또 클릭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딱 기억에 납니다. 본인이 이제 그 꿈을 이뤄서 정말 라디오 DJ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송을 어떻게 그리고 싶으신지요? 저는 아침 방송을 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지금 지금- 이제 밤에 하고
이제 밤에도 출연을 하고 있지만 네. 아침 방송을 네. 저는 물론 밤도 매력이 있는데요. 네. 또 아침에 그 출근하거나 통학하는 분들한테 조금 힘이 되고 싶어요. 제가 좀 더 밝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차분하고 얌전하다라고 하지만 저를 좀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좀 엉뚱하고 약간 푼수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 조금 엉뚱하면서도 차분하면서도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침 방송을 제가 만들어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이 아침이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이고 또 아침 방송도 굉장히 네. 다양한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정소환님은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거나 뭐 통학하시거나 그럴 때 이제 아침에 어떤 모습 굉장히 바쁘죠. 굉장히 분주하고 그렇죠. 그럴 때 야 라디오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모습의 어떤 DJ가 어떤 방송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3분 진행으로 준비했던 거 중에 그 네. 꽁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다른 걸 준비했었는데 오. 오키를 했었어요. 아유, 근데 그런 지금 조금- 꺼내 놓으셔야죠. 지금 한번 꺼내 놓으셔야죠. 야, 그런 게 있었구나. 물론 여러분 무대본입니다. 그냥 당연히 못 하십니다. 당연히 못 하시고 쑥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데 어떡합니까? 한번 들어봐야죠. 그냥 짧게 한마디만 네.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나는 올해 6살 난 천혜라입니다. 내 이름은 오키고요. 이런 분위기의 어떤 꽁트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분주한 아침에서 좀 웃음을 한번 싹 이렇게 지어줄 수 있는. 상큼하게 예, 참 못한다 이러면서 들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의 또 다른 이제 경쟁자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만일 꿈을 이루셔서 정말 라디오 네. DJ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밤 프로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밤에 제가 주로 밤에 들었었기 때문에 라디오를 네, 역시 저도 밤에 예. 뭐 사실 시간 가릴 건 아니에요. 밤도 사실 여러 밤이 있습니다. 초저녁도 있고요. 그냥 그 한 12시 정도도 있고 아예 새벽도 있고. 저는 그냥 12시 전쯤에 밤 있잖아요. 네. 10시, 11시, 12시. 요즘 해서 그 청취자분들한테 속삭이는 느낌. 어. 그러나 그 안에서 밝음이 있고요. 예, 예. 밝은데도 그렇다고 무조건 방방 뛰는 게 아니라 그 예. 안에서 또 진중함이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위로도 해주고 또 그 힘내라고 네. 그게 파이팅도 아자아자 네. 파이팅도 해주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면을 살려서 네. 이렇게 강의 같지도 않고 대화하는 같은 느낌의 편안함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상담 경험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연애를 못하지만 네. 내 쌍을 결혼시키고 오. 수십 쌍을 굉장히 사귀게끔 만든 네, 네. 장본인이라 보니까 이게 정말요? 어떻게 보니까 잘난 척이 됐는데 네. 네. 아니에요. 뭐 보통 그래요. 저희 방송국에 윤종화 기자도 있는데요. 어. 예, 윤종화 기자라는 분도 있는데 네네. 자기 일에 대해서는 못해요. 근데 남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훈수를 기가 막히게 줍니다. 전해요, 저. 그런 분이 계세요. 만나 뵙고 싶네요. 저예요, 저. 예. 예, 상담할 때 보면은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 입장이 돼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빠져들게 돼가지고 제가 그 일이 있는 당사자처럼 해가지고 네. 말을 하다 보면은 네, 그게 어떻게 해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게 감사하죠. 내 일이다라고 하면 또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근데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옆에서 있다 보면 또 보이는 게 또 훤히 있잖아요. 그죠? 잘 보이대요. 잘 보여요. 네, 딱 조금 떨어져면 잘 보이고요. 제가 딱 하면은 아주 절대로 하지 말아라 5가지 얘기해 준 거 있잖아요. 예, 예. 다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황당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하더라도 참 유쾌한 어떤 밤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선곡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네, 이 밤과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스스로 해보는데요. 자, 전람회 취중 진담을 골라봤어요. 제가 네. 술을 못 먹지만 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하고, 자, 미웠던 사람들도 왠지 모르게 이뻐 보이는 그런 분위기. 그 속에서 취중 진담을 남자들 듣고 싶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곡이에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야반도주 시즌 2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새 이제 그 문을 닫을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살같이 지나가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한마디씩 좀 나눠볼까요?
매일 그 오디션 동영상 보면서 여기 야도녀로 꼭 출연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편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소아님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야밤도주가 아니라 야반도주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이렇게 이 야반도주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정말 계속 그 경기방송과 인연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김혜준님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귀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